신축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간 신금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은 일간과 음양오행이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지닌 친구와 같은 기운입니다. 그만큼 일간이 힘을 받을 수도 있고 강한 경쟁심이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금의 기운은 그 자체로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인데 운세 흐름에서 또 하나의 신금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이는 좋게 말하면 무언가 목표로 하는 바를 강하고 예리하고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강한 자기 주체성으로 주변과 충돌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하고 강한 칼은 신중하고 조심해서 사용할 때 최고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간 신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정인과 달리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마음 상태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고집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이는 신축일주 자체에 이미 강하게 형성된 편인과 비견의 기운을 더욱 생해주게 됩니다. 특히 신축일주는 신축년의 기운이 자신의 일주와 같은 기운이 됩니다. 그만큼 일주의 특성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축일주는 기본적으로 편인의 작용이 크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믿음을 주고 친해진 사람과는 잘 소통을 합니다. 이는 신축일주의 일지 축토의 지장간 안에 편인과 비견, 식신의 기운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신의 느낌에 걸림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을 툭 던지기도 하는데, 그 말이 상대에 따라서는 신축일주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년에는 이러한 특성들이 강화되면서 때로는 너무 생각을 오래 하느라 행동에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무언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비판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의 확신과 고집이 커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을 밀고 가면서 주변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심함이나 꼼꼼함이 커지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릴 수도 있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 전문성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몰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장단점이 따라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주와 같은 기운이 운세에 들어오면 긍정보다는 부정적 특성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주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일주와 같은 기운의 운세 흐름에서 강력한 도약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신축일주가 신축년을 긍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기운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여야 합니다. 일간 신금은 기본적으로 잘 다듬어진 보석이나 조각상을 의미하기에 자신이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씻어줄 깨끗한 물과 자신을 비춰줄 밝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는 신축년에 물에 해당하는 식상의 기운과 빛에 해당하는 병화의 기운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특히 병화의 기운은 일간 신금과 병신합을 이루어 수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화의 기운은 일간 신금에게 정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축일주도 추운 겨울의 기운인데 신축년에는 그 추위가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사주의 기운이 추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의 세상에 갇히는 경향이 발생하여 우울감이 생기고 아집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밝은 빛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이를 종합하자면 신축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평화 정제의 느낌을 염두에 두고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재물과 결실을 추구하면서 밝은 것을 떠올리면 좋고, 밝은 태양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종종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정제의 기운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마니아 기질만 발휘하여 현실성 없이 하고자 하는 일에만 몰입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제의 기운은 합리적 타협의 기운이기에 무조건 자신의 믿음과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적절히 주변과 현실적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 결실이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신축일주는 신축년의 강한 기운을 긍정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일간인 신금에게 축토는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화개살이 긍정적인 기운인 창의적 생각이 커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화개살의 부정적인 기운인 고독감이나 우울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자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해내고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축일주가 신축년을 맞이하여 편인의 작용으로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또 생각이 정리되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베이스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확고하게 정리되자면 역시나 일단은 행동하면서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생각을 깊게 하면 오히려 행동에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좌충우돌하고 실수하더라도 일단 몸을 움직이면서 현실적 목표도 정하고 자신의 마음도 잡아가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축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의 흐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한 흐름이면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필터가 있는 흐름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마음의 여유로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일주에게 축토는 편인이 되기 때문에 12운성론의 양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현실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베이스 캠프는 탄탄하기 때문에 현실적 결실을 얻으려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신축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도 양의 흐름이 됩니다. 그만큼 양의 특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영역에서만 움직이려고 하고 이미 생존을 위한 결실이 엄마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는 항시 기운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양의 흐름에만 갇혀서 역동성이 떨어진다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양의 기운을 움직이게 하려면 지지 삼합에 근거하여 축토와 삼합을 이루는 유금과 사화를 떠올려야 하고 유금은 일간 신금에게 건록이 되고 사화는 일간 신금에게 사가 됩니다. 건록은 현실적 완숙미의 기운이고 제왕을 향해 가는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진 기운입니다. 그리고 사는 죽을 힘을 다하여 몰입해가는 장인정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하자면 신축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것이 현실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야 하며 너무 외골수적으로 자신의 일방적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말고 건록의 완성미를 떠올리면서 주변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항시 마음에 품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신축년의 힘을 받아서 긍정적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건강적으로는 마음으로 침잠해서 우울감이나 의심병이 커지는 것을 방어해야 하고 토기운과 금기운이 커지는 만큼 토기운에 해당하는 단맛 음식과 금기운에 해당하는 매운맛 음식을 조절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항시 밝은 느낌을 떠올리고 화기운에 해당하는 빨간색으로 자신의 옷 코디나 주변 환경에 포인트를 주면 좋고 적절히 몸을 움직여서 열기를 지속적으로 돌려주고 유지하면 좋습니다.